작은 시골 마을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세 아들 중 막내만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각 미국과 부산에서 살고 있어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다가 갑작스럽게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있던 자세에서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마치 부러진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며칠째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동네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게 된 순자 할머니.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처지에 큰 수술이라니 순자 할머니는 막막했습니다. 급하게 서울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 김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전화를 받은 대수 씨는 깜짝 놀라며 즉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대수 씨는 어머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아서 할게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대수 씨는 수술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고,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또 다른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최소 3개월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병원에서 2주를 보낸 순자 할머니, 퇴원을 앞두고 대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골집은 계단도 많고 화장실도 불편할 뿐더러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대수 씨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회복하실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시골집은 여러모로 불편하시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한테 폐가 될까 봐서. 하지만 대수 씨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혼자 계시면 저도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결국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두고 집에서는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영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집이 좀 좁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대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어머니야. 몇 달만 참아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혼자 두고 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순자 할머니는 서울 아들네 집에서 회복 기간을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이 동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서울에 위치한 32평 아파트, 대수 씨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12살 아들 김준호와 9살 딸 김지은이, 그리고 부모님까지 총 5명이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도착한 첫날, 집안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방이에요. 좀 좁지만 양해해 주세요. 미영 씨는 예의상 웃음을 지으며
안방 옆 작은 방을 안내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던 곳이었는데 급하게 정리해서 침대와 옷장을 들여놓았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이런 좋은 방까지 주고. 첫 며칠은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대수 씨가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 안부를 묻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약도 잘 먹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처음에는 할머니의 존재가 신기했습니다. 특히 막내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시골집에는 뭐가 있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춘자 할머니는 손녀의 천진난만한 질문들에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미영 씨도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주무시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으셨어요? 라고 안부를 묻고 식사 때마다 어머니 드시기 좋게 음식간을 맞췄는데 어떠세요? 라고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했고, 집안 정리정돈도 더욱 꼼꼼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계시는 동안은 조용히 해야 한다며 평소보다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춘자 할머니 역시 며느리 집에서의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밤에 물을 마시러 나가는 것도 혹시 가족들을 깨울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한 한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수 씨만이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 방에 들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시골 음식이 그리우시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며느리가 잘해줘서 고맙기만 하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미영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실제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약간의 질투심도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2주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허리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가족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보기 평화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수 씨가 출장을 가게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아들네 집에서 지낸 지 3주째 되는 월요일 아침, 대수 씨가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 정도 부산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보, 지금요? 어머니 계시는데? 하지만 대수 씨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미영아, 일주일만 부탁할게.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큰 무리는 없으실 거야. 춘자 할머니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수야,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일 먼저 해라. 며느리도 혼자 힘들 텐데. 하지만 대수 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미영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 약 시간만 챙겨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수 있어. 목요일 아침 대수 씨가 출장을 떠나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미영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예전처럼 시어머니 방에 안부를 묻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점심은 어떻게 할까? 미영 씨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밑반찬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시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엄마랑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올까? 아이들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미영 씨는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디 가는 거야? 아, 어머니, 저희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드실 건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머니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영 씨는 아침부터 빨래와 청소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일이 2배로 늘어났네. 그러면서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개실 수 있으시죠? 제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순자 할머니는 허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빨래 개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구부려서 빨래를 개다 보니 다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토요일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간다면서 또다시 시어머니는 제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놀이공원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물론 놀이공원은 허리 수술을 받은 사람이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너무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순자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은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이때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아들 없을 때는 정말 눈칫밥이구나.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월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순자 할머니 방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통화 내용은 순자 할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9시쯤 순자 할머니는 방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회복을 위한 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미영 씨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용이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미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언제 가시려나 몰라.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응, 아직도 계셔. 허리 수술 받으셨다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던데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출장 가서 나 혼자 모시고 있잖아. 친구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미영 씨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맞아. 정말 불편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을 지경이야.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순자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냄새. 아이들한테도 할머니, 방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특히 지은이가 할머니한테 자꾸 가려고 하거든.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냄새가 난다고 손녀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생활비라도 내시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다 올랐잖아. 식비도 장난 아니야. 그런데 눈치도 없으시고. 친구가 뭔가 조언하는 듯 했지만 미영 씨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언니가 그래도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야지. 나도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어. 불쌍하기도 하고 남편 어머니니까. 근데 이제는 한계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못하겠어. 그 사람 얼마나 효자인데.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글썽거려.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지.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며칠 전에는 빨래까지 시켰어. 허리 수술 받으신 분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사람인데 혼자 다 하라고. 그래서 빨래 개는 거 좀 도와달라고 했지. 순자 할머니는 그때 자신이 느꼈던 미안함과 고마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한테만 관심 갖고, 특히 지은이는 할머니만 찾아. 엄마는 뭐가 된 거야? 이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녀와 며느리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는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미영 씨는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불만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시골집이 그렇게 불편하면 요양원이라도 가시면 안 되나? 아니면 다른 아들들한테라도 가시던가. 마지막 말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요양원, 다른 아들들에게 자신을 정말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가 나나?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 순자.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지도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도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냄새, 생활비도 안 내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3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짐만 되고 있는 건가?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식비 모든 것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픈 몸으로 도움은 못 되고 오히려 돌봄을 받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냄새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옷을 맡아보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도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시골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이 없는 것을 알면 분명 놀라고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가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아들에게 말하면 분명히 말리려고 할 것이고, 며느리에게 말하면 괜한 갈등만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어머니, 아침 드세요라고 할 때도 고맙다라고 대답했고,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영 씨가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간 사이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이 별로 없어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을 챙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을 들었다고 하면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대수야, 며느리야.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떠나서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 시골 공기가 그리워서 먼저 내려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어머니를 잘 돌봐줘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수야,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라. 미영이도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편하게 지내라. 손자 손녀들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주고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손자 손녀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0만 원짜리 봉투였습니다. 원래는 응급 상황을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편지 옆에 놓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한 달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걸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어라. 수요일 저녁 순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요.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맛있죠?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다. 지은아.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자리에 든 척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짐을 들고 방을 나와서 식탁 위에 편지와 돈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렀던 곳,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했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행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들을 생각하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특히 아들이 며느리와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어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시골행 첫 버스는 6시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없는 것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며느리는 어떻게 설명할까?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를 찾을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6시 정각에 버스가 도착했고 순자 할머니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보며 한 달 동안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만 남기고 아픈 기억들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 미영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중이어서 아침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내려서 마시려고 식탁에 앉는 순간 하얀 봉투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으로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미영 씨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고 편지에는 감사 인사와 함께 먼저 시골로 내려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당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하지만 곧이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마음속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깨서 할머니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8시쯤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방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집이 그리워서 먼저 내려가셨어. 편지도 남겨두고 가셨지. 할머니가 인사도 안 하고 가셨어요? 지은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 잠 깨울까봐 조용히 가신 거야. 나중에 시골집에 놀러 가면 볼 수 있어. 사실 미영 씨는 시어머니가 떠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오후에는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미영 씨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집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없으니까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준호가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도 돼요? 지은아, 할머니가 아직 집에 도착 안 하셨을 거야. 나중에 전화드리자. 미영 씨는 아이를 달래며 답했습니다. 사실은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미영 씨는 완전히 예전 생활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편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화장도 천천히 하고 집안 정리도 자기 스타일대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남편 대수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오후에 들어간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미영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보, 사실 어머니가 목요일 새벽에 시골로 내려가셨어. 뭐, 왜 갑자기? 대수 씨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허리도 많이 좋아지시고 시골 공기가 그리워서 먼저 내려가신다고. 미영아, 왜 말리지 않았어? 어머니 혼자 어떻게 내려가셨어? 대수 씨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영 씨는 변명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나가셨는데 어떻게 알아? 일어나 보니까 편지만 남겨두고 가셨어. 지금 어머니한테 연락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연락하기 싫어서였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봐. 나도 출장 빨리 마무리하고 내일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분명히 어머니 이야기로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다. 집이 좋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습니다. 어머니, 왜 인사도 안 하고 가셨어요? 대수 아빠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갑자기 가서 미안하다. 그런데 허리도 좋아지고 시골 공기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 달 동안 정말 고마웠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고 가시지. 며느리 덕분에 빨리 회복했다. 정말 고맙다. 대수한테도 어머니가 잘 있다고 전해줘라. 통화를 마치고 미영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오후 대수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텅 빈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 가져가셨네. 미영 씨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남기고 가셨어. 편지를 읽는 대수 씨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미영 씨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시골이 편하실 거야. 여기는 아무래도 불편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허리도 많이 좋아지셨잖아. 그래도 대수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봤는데 잘 계셔. 걱정하지 마. 시골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시골집은 그대로였지만 왠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하나씩 방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한 달 전 그대로였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청소였습니다. 한 달 동안 비워둔 집이라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집이 더러우면 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제대로 앉아서 쉴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와 마지막 밤에 들었던 그 통화까지. 내가 정말 냄새가 났을까?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자 할머니는 다시 예전 생활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크게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길고 적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웃집 김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언제 왔니? 한 달 넘게 집이 비어 있더니. 응, 서울 아들네 집에 다녀왔어. 아들네 집은 어땠어? 좋았지? 김 할머니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좋았어. 손자, 손녀들이 많이 컸더라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를 이웃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또 혼자 왔어? 거기서 더 있지. 김 할머니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시골이 좋아서.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럼 그렇지. 아무래도 자기 집이 최고야.
김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신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시골에서는 혼자 외롭고 아들네 집에서는 짐이 되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일기였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오늘로 시골집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짐이었구나. 냄새도 나고 돈도 안 내면서 눈치 없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들은 정말 예뻤다. 특히 지은이가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니던 모습이 그립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대수는 효자인데 어머니 때문에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내가 조용히 나온 게 잘한 일이겠지.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야겠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대수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할머니가 왜 인사도 안 하고 가셨냐고. 이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니.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정작 아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가끔 아이들과 전화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수 씨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럴까? 지은이가 정말 할머니를 그리워한다고? 네, 어머니. 준호도 할머니 언제 또 오시냐고 물어봐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비록 어린 손자 손녀들이지만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거의 회복되어서 텃밭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 씨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영이에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미안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응, 며느리야. 무슨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허리는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농사일도 할 수 있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미영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맨날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지은이가 내 할머니가 해주신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해달라고 하고 할머니는 언제 또 오시냐고 물어봐요. 준호도 할머니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할머니도 지은이
준호가 그립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미영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야. 며느리가 잘해줬어.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불편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저만의 공간이 없어진다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가신 후에 아이들 반응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는 왜 할머니하고 같이 안 놀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어머니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친구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한테 털어놓은 건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통화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며느리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 어머니께 정말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신 게 혹시 그 때문인가 싶어서.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고마웠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야,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어머니가 정말 불편을 끼쳤을 거야.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가족이라면 불편함보다는 함께 있는 기쁨이 더 커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대수 아빠가 맞았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신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 대화 후에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수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내려갈게요. 아니야, 대수야.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 가족이 함께 있어야 명절이죠. 결국 추석에 대수 씨 가족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1박 2일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영 씨의 태도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허리는 괜찮으세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추석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이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대수 씨 가족이 서울로 돌아가면서 미영 씨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겨울에는 꼭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 모실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야. 고맙다. 가족들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순자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곧 겨울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다녀갔다. 며느리가 많이 변한 것 같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히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이니까 노력해볼 만하다. 지은이와 준호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서울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시골의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따뜻한 가족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